전 세계 마이너가 되고 싶다. 천만 영화 부산행부터 OTT 시리즈 기생수 더 그레이까지 독보적인 장르로 세계를 사로잡은 연상호 감독님을 뉴스룸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영화감독 연상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생수 더 그레이가 지금 OTT 글로벌 1위를 기록하기도 했고 좀 어떻게 이런 평가와 관심들을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뭐 작품 낼 때마다 좀 어떤 반응이 있을까 좀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인데 이번에는 이제 봐주신 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보신 분들의 또 만족도나 이런 것들이 높은 편인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그리고 네. 작품 내에 있는 메시지들을 잘 읽어주셨다라는 부분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죠. 가장 담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조직과의 관계, 그다음에 이제 공존이란 무엇인가 뭐 그런 주제를 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참 담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메시지들을 잘 읽어주신 것 같아가지고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감독님이 그 생각하시는 공존의 개념이라던가 이런 네. 따로 생각한 개념이 있으실까요? 이번 작품 하면서 좀 더 많이 생각을 해봤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 원래 원작 기생수에서도 나오지만은 사실은 제목 자체가 이제 기생이라고 하는 거를 담고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기생하며 살아간다와 의지하며 살아간다의 차이가 바로 이제 공존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비슷한 말처럼 들리기도 하지만은 네. 사실은 의미가 다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기생하며 사는 것과 의지하며 사는 것의 차이가 뭘까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 같은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작품하면서 좀 했던 것 같아요. 기생하며 산다기보다는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 여기에 좀 더 무게를 두셨다고 봐도 될까요? 인간들이? 여기서 보면은 기생수 더 그레이라는 작품에서 보면은 사실은 여러 가지 조직들이 네. 등장을 하거든요. 뭐 강우가 속해 있는 뭐 조직 폭력, 뭐 경찰, 뭐 기생생물들이 만든 뭐 종교 단체, 뭐 여러 모습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나오는 조직의 모습들이 사실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아요. 네.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어떤 조직이 개인을 대하는 태도 같은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사실은 그렇다면은 우리들은 혼자 살아야만 하나? 라고 한다면 작품에서는 사실은 그건 아니다라는 태도를 좀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의지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 같은 게 작품 내에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조직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셨냐면 인간이 무서운 점이 개개인의 전투력이라기보다는 조직 때문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작품 안에서 네. 조직이 좀 무서운 점이라고 표현하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 개개별이 사실은 더 서로를 보호해주고 안정적으로 안전해지기 위해서 사실은 꾸리는 게 조직이죠. 네. 근데 어떨 때는 보면은 그 조직 자체가 하나의 생명체처럼 보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조직이라고 하는 하나의 생명체를 더 잘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희생되어 가는 존재들도 존재하게 되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조직이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생명체로 봤을 때 조직의 이중성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 면을 사실은 이제 기생수 더 그레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조금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 조직 말씀을 하셔서 작품 안에서 이번에 기생수에서도 그랬고 지옥에서도 그렇고 조금 부정적인 조직의 대표적으로 나오는 거가 교회라고 저는 보여지더라고요. 근데 또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다닌다고 하셔가지고 이거는 어떤 생각으로 그 교회라는 집단이 계속 등장을 할까요? 사실은 어떤 조직이 이제 어떤 하나의 유기체로서 단단히 묶이기 위해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가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게 이제 권력일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이데올로기 같은 것도 사실은 조직을 묶는 되게 단단한 끈 같은 거죠.
근데 좀 제가 좀 더 관심이 있는 것은 사실은 어떤 폭력이나 억압에 의해서 조직이 만들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폭력이라고 하는 건 직관적으로 좀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무서우니까. 네. 근데 이데올로기 같은 것을 통해서 조직이 묶어지는 것은 좀 더 재미있는 요소인 것 같아요, 사실은. 정신적인 걸로 묶는 거죠, 사실은. 그런 것들에 좀 더 흥미가 있는 편이고, 어떻게 보면은 모든 조직에 사실은 그런 게 다 존재하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좀 그런 것들을 좀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사실은 종교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작품에서 좀 자주 종교에 관한 묘사들이 좀 나오긴 하는데, 뭐 사실은 그거 자체는 이제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그런 어떤 이데올로기로 묶여져 있는 조직의 모습을 좀 보여주기 위한 뭐 소재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스스로 이제 완성된 작품을 보실 때 뭐 이렇게 결과도 좋고 이렇지만 조금 신나면 망한다. 네. 요게 이제 아마 인생의 그런 모토라고 해야 되나? 좌우명이라고 해야 네네. 되나? 이렇게 삼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일을 저도 이제 사실은 저기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상업 영화라고 하는 쪽으로 넘어온 게 한 10년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부산행이라는 작품으로 어떻게 보면 네. 본격적인 상업 영화, 대중 예술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쪽 일이라고 하는 게 좀 뭐랄까요, 좀 들뜨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을 좀 들뜨게 만드는 일이 많은데, 뭐 굉장히 좀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들뜨는 감정이 별로 이렇게 유쾌하지는 않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좀 큰 감정 변화가 없는 상태가 오히려 좀 마음이 편하지, 이 들뜨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은 좀 뭔가 뭐 휘둘리기도 좋고, 또 역으로 또 이렇게 실망하는 일들도 생기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냥 그거를 사실은 이제 지옥 시즌 1 때 뭐 그 화살촉이 네. 했던 대사 중에 이제 신나면 망한다라는 대사가 있었는데, 뭐 농담 삼아서 그냥 그 좌우명으로 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오히려 들뜨는 감정을 갖는 것보다는 좀 차분하게 그냥 할 일을 하면서 산다? 이게 좀 맞는 게 아닌가라는 의미였어요. 네. 그 기생수 안에서 시각적으로 어떤 면에 좀 가장 공을 들이셨나요? 기생수라는 이제 원작 만화 자체가 사실은 이 기생수가 장르로 따지면 이제 바디 스네처라고 하는 되게 고전적인 장르의 하나예요. 근데 네. 바디 스네처라고 하는 거는 아주 근원적 공포를 다루고 있는 장르인데, 이제 그 근원적 공포라고 하는 거는 내가 아주 잘 아는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인간이면 누구나 갖는 그런 근원적 공포를 네. 장르로 만든 게 바디 스네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그 장르, 바디 스네처 장르를 시각적인 묘사로 한 번에 보여준 게 바로 기생수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얼굴이 이렇게 열린다라고 하는 맞아요. 그 시각적인 요소 하나만으로 바디 스네처 장르의 어떻게 보면 근원적 공포 같은 거를 설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 자체가 굉장히 좀 잘 보여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원래 원작 만화는 이제 만화이긴 하지만은 실사로 표현됐을 때 그것들이 이제 실제적인 공포 같은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은 공을 굉장히 많이 들였고요. 아무래도 이제 원래 있던 배우의 얼굴에서 이제 CG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매칭이 이제 완벽하게 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좀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이 생겨서, 어떻게 보면은 좀 오히려 그냥 괴물만 나오는 장면보다 그런 변화하는 장면들에 좀 공을 더 많이 들인 것 같아요. 지금 뒤에 우리 수인이와 하이디의 모습이 담겨 있긴 한데 이렇게 상모 돌리기처럼 네. 움직이잖아요. 그것도 감독님이 직접 이렇게 생각해내신 아이디어일까요? 사실은 원작 만화에서는 이렇게 몸을 많이 움직이진 않고 그 네. 촉수만 사실은 많이 움직이는데, 네. 저희가 이제 어떤 이게 액션에 대한 회의를 하다가 저희 무술 감독님이 좀 몸이 너무 안 움직이는 것보다는 몸이 움직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처음 주셨어요. 근데 실제로도 이게 굉장히 그 촉수가 빠르게 움직이는데 몸이 이제 가만히 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사실적으로 보이지 않나 보일 것 같아서, 이제 몸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상모 돌리기 같은 동작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CG가 더해졌을 때 이게 좀 재밌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너무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었는데 근데 배우분들이 연기하시기에는 정말 어려웠겠다는 생각도 동시에 들었거든요. 사실은 제가 이제 부산행이라는 영화 처음 했을 때만 하더라도 저희 배우분들이 좀비 연기하는 걸 굉장히 좀 어색해 하셨어요. 특히 뭐 스턴트맨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전에 안 해봤던 그 좀비를 네. 한다는 게 되게 어색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굉장히 그게 좀 자연스러워졌거든요. 근데 마치 그것처럼 초반에는 좀 어색하게 생각을 하셨었는데 쑥스러워도 하셨고 그랬는데 이제 촬영 중반부터는 뭐 전혀 그런 거를 갖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감독님이 좀 도움을 많이 주셨다고 배우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세상에 없는 소리를 내주신다 이런 표현도 했는데 어떤 소리를 내주셨길래? 이게 사실은 이게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그림도 없는 상태에서 사실은 그거를 보면은 네. 아무것도 진짜 상상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뭐 라디오 드라마 같은 것만 보더라도 어떤 장면을 상상해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사운드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크기 중요하죠. 때문에 어떤 디렉션을 할 때도 네. 좀 뭐 이렇게 촉수에 뭐 픽픽 이런 소리를 좀 내기도 하고 실제로 그것을 이제 현장에서 편집을 하는 현장 편집본에도 네. 뭐 CG적인 그림이 안 들어가 있을 뿐이지 사실은 사운드를 일부러 넣었어요. 아. 거기 이렇게 뭐 하는 동작에 의해서 사운드를 챙챙하는 그런 사운드를 넣어서 배우들이 이제 모니터링을 했을 때 좀 뭔가를 상상할 수 있게끔 좀 계속 마련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배우분들이 연기를 하실 때 조금 자유롭게 하도록 두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다 디렉팅을 해주시는 편인가요? 제가 원하는 큰 흐름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하는 편이고요. 근데 그 큰 흐름과 제가 어떤 씬에서 획득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는 편이고, 근데 그 획득하는 과정에 대한 거는 좀 배우들한테 좀 맡기는 편이에요. 예. 예를 들자면은 이런 씬에는 이런 목적성이 달성이 돼야 다음 씬과 이제 뭐 연결이 된다라든가 이런 걸 얘기를 해주면은 배우마다 그 목적성을 획득하는 방식이 좀 다 다른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배우분들의 개성에 많이 의지를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이제 배우 캐스팅할 때 굉장히 좀 많은 뭐랄까 힘을 쏟으실 것 같기도 한데 배우들한테 맡기는 게 크면 예, 아무래도 좀 많이 작업해봤던 배우들을 좀 선호하는 편인 이유도 사실은 이제 한번 작업을 해보면 그 배우가 좀 어떤 장점과 어떤 질감들을 갖고 있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좀 그런 거를 좀 안심하고 좀 맡길 때도 있고요. 그리고 네. 아니면 전혀 안 해봤던 배우랑 작업을 할 때도 사실은 그 과정을 또 알아가는 그 과정이 또 재밌기도 해요. 네. 사실은 그거를. 네. 캐스팅하실 때 기준 같은 게 혹시 따로 있으신가요? 딱히 기준이 있지는 않지만은 뭐 예를 들자면은 뭐 기생수로 따지면은 뭐 강우라고 하는 캐릭터는 구교환 배우가 있고. 구교환 배우가 했던 설강우라는 캐릭터는 이제 그 전소니 배우가 한 하이디와 정수인이 사실은 조금 어두운 인물이다 네. 보니까 이제 그 사이에서 좀 그들을 좀 이완시킬 수 있는 연기를 잘하는 배우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구교환 배우한테 좀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정말 잘 살려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네. 네. 구교환 배우는 워낙에 또 연출도 하는 배우여서 네. 사실은 굉장히 좀 감독이 고민하고 있는 목적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요거는 좀 기생수랑 다른 얘기긴 한데 지옥에 양익준 배우가 나오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배우 같은 경우는 감독이기도 네네, 하고 네. 근데 감독님은 뭐 시나리오 집필도 하시고 연출도 하시고 제작도 하시고 다 하시는데 그렇게 직접 연기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이 있나요? 사실은 저도 알게 모르게 이제 현장에서 연기를 뭐 하긴 합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뭐 어떤 소리도 내신다고 하시고. 소리도 내고 뭐 사실은 뭐 디렉팅을 하면서 연기를 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대부분 다 그 연기를 하고 싶다라는 욕망 같은 경우는 충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디렉팅 현장에서 네네. 알겠습니다. 시즌 2의 큰 그림은 다 그려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그 뒤에 확정이 된 사실 같은 게 있을까요? 기생수 시즌2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 대본을 같이 쓴 유영재 작가와 거의 뭐그 전체적인 구상이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배우분들도 사실은 이제 시즌2에 대한 열망 같은 것들이 네. 좀 있는 상태예요. 네. 저희도 이제 기다리는 중입니다.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훗날 감독님처럼 누군가가 감독님의 그런 작품을 원작으로 두고 좀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제안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실 건가요? 사실은 저는 오히려 되게 그런 부분에 많이 열려 있는 편이에요. 오. 네. 그래서 물론 이와키 토시 작가님이 이제 저라고 하는 창작자가 기생수를 가지고 이런 내용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되게 자유롭게 이제 열어주신 것처럼 네. 저도 어떻게 보면은 작품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생명체 같은 거라 사실은 이 작품이 오래 살아남는 방법은 물론 이제 아주 굉장히 클래식한 형태로 이제 고전이 되는 형태도 있지만은 그것에 파생되는 자유로운 무언가가 나오는 것들이 사실은 어떤 콘텐츠가 오래 살아남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작품도 어떤 다른 창작자가 또 새로운 방식으로 해보고 싶다면 저는 오히려 좀 많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많이 열려 있는 편이에요. 그 뭐 시리즈물도 만드시고 영화도 사실 지금 찍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네. 애니메이션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 형식에 별로 구애를 안 받으시나요? 작품을 구상하실 때? 아무래도 작품, 제가 이제 독립 애니메이션을 하던 출신이기 때문에 네. 이 작품 한 편이 만들어지기가 얼마나 힘든지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영상 작품이라고 하는 거는 외부의 펀딩 같은 걸 받아야지만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가 엄청 힘들다는 건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로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더 많은 영역들을 건드려 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은 영화로 못하면은 만화로 할 수 있는 거고, 뭐 영화로 예산이 굉장히 크게 들어가는 거는 만화로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지옥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애초에 굉장히 다크한 내용이고 또 이제 이게 어떤 크리처들도 나오는 이야기라 바로 영상화로 가기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지옥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규석 작가와 함께 만화로 먼저 만들기도 했고 사실은 만화를 만들 때만 하더라도 영상화에 대한 기대는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그냥 오히려 그냥 만화 작품으로 잘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이었지.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영상화 작업을 하게 됐으니까 사실은 여러 장르의 영역들을 해보는 것들이 좀 자유로운 창작에 좀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창작의 자유로움을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아무래도 뭐 산업적 특성상 투자도 받아야 하고 이렇기 때문에 대중성을 고민하지 않으실 수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리고 감독님 스스로도 나 스스로 생각하기에 난 좀 대중성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해서 예를 들면 작품을 하시다가 뭐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대중성을 고려해서 타협하는 지점들이 좀 많으실까요? 그것들은 사실은 늘 그런 것 같아요. 거의 늘 타협과 아집을 부리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내면에서 사실은 그런 싸움들은 늘 벌이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명확한 거는 사실은 대중성이라고 하는 게 뭔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 싸움에서 늘 괴롭게 만드는 요소인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드는 생각은 그런 거죠. 이제 어떤 대중적의 표본을 사실은 뽑아서 얘기하면 굉장히 좋은데 네. 제가 대중의 한 사람이다라고 여기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어쨌든 저도 뭐 사회에서 계속 살아온 어떤 사회적 인간이잖아요. 맞아요. 사회적 인간이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대중이 원하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네. 그 수가 얼마나 되느냐는 잘 모르긴 하죠. 근데 그거는 뭐 결과로 이미 여러 번 입증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글로벌이 절실합니다. 이게 한국만의 수 가지고는 저 같은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전 세계에 저 같은 네. 사람들을 모아야지만이 그래도 이만큼이 나오지 않나? 뭐 그런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느 순간 근데 이렇게 좀 부딪히는 게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은퇴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그때는 아예 대중성을 내려놓고 그냥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남은 생을 보내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데 네. 뭘 하실까요 그때는?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은 저는 원래 이제 서양학과 출신이에요. 네. 서양학과 출신이어서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오일 페인팅이 전공이죠. 근데 실제로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그 유화 물감이라고 하는 거를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거의 뭐 계속 애니메이션 하고 뭐 영화를 했기 때문에. 근데 네. 요즘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만약에 뭐 그런 상황, 은퇴를 하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은 다시 좀 그림을 좀 그려봐야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뭐 인물 그림이 될까요? 아니면 풍경 그림 같은 게 될까요? 요즘에는 좀 생각하는 그림이 있는데요. 좀 네. 뭐랄까, 벽에 걸고 싶은 그림을 그리고 싶다라는 굉장히 단순한 욕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이 예술성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벽에 걸어 벽에 걸면 좋은 사이즈로 벽에 걸었을 제가 이제 벽에 걸고 싶은 그림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그림을 걸면은 걸고 좋을까? 싶을까? 근데 이제 이게 단순하게 뭐 풍경 그림 이런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은 굉장히 추상적인 걸 수도 있고 모던한 걸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냥 단순하게 내가 어떤 집을 갔을 때 여기에 뭘 걸면 좋겠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요즘에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아예 작품 말고 그런 일을 하시는 시기가 좀 늦게 왔으면 좋겠긴 하지만 그런 그림을 빨리 우리 집 벽에도 걸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저도 중간 요새 그래가지고 사실은 한동안은 제가 이제 뭐 대본 쓰거나 이럴 때 좀 대본을 뭐 계속 뭐 아침에 출근해서 계속 쓰는 게 아니잖아요. 네. 조금 몇 줄 쓰고 괴로워만 하는데 그게 남는 짜투리 시간 같은 게 있어요. 괴로움하는 남는 짜투리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동안 사실은 제가 많은 것을 했습니다. 제가 뭐 한동안 프라모델을 좀 만들기도 했고 오. 했는데 이제 그림을 그려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업실 한켠에 이제 뭐 이렇게 물감 같은 거를 좀 세팅을 해가지고 그 남는 시간 동안에 진짜 이렇게 벽에 걸고 싶은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그런 상상만 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혹시 그리게 되시면 혼자 보시지 말고 네. 공개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걸만한 그림이 나오면 공개를 네. 하겠습니다. 어, 여러 작품들, 감독님 작품을 쭉 보면 초기에 비해서는 조금 그 작품에 드리워졌던 어둠이 서서히 좀 거쳐간다 이런 느낌이 들던데 제가 맞게 느끼고 있는 걸까요? 맞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뭐 물론 상업 영화라고 하는 영역으로 넘어오면서 그렇게 된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마도 이제 제가 부산행이라고 하는 영화를 할 시기에 사실은 이제 아이가 생겼어요. 근데 아무래도 아이가 생기다 보니까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게 어떻든 이 아이는 이제 어느 정도 컸을 때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 거고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만약에 아이나 후세, 후대, 후세대라고 한 표현 너무 이상한데 그 다음 세대들에게 영화를 보여줄 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게 좋을까? 혹은 이게 어떤 절망?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내 던지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여기에서의 뭐랄까요 메시지나 뭐 눈꽃만큼이라도의 뭐 어떤 희망 같은 것들을 주는 게 나은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는 시기가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디스토피아적인 세상을 보여주는 것보다 이제는 좀 유토피아적 희망을 더 크게 말하고 싶어졌다라고 저희가 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유토피아에 대한 확신은 사실은 아직은 없죠. 아직은 없지만은 사실은 그거를 그냥 절망적인 형태로 그냥 내 보이는 것에 대한 책임감 같은 게 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스스로 평가하시기에 가장 완성도 높은 작품이었다. 이렇게 아끼는 작품이 따로 좀 있으실까요? 완성도 높거나 아니면은 아꼈다라는 표현하고는 좀 이상한데요. 가장 저답게 작업했다라는 작품은 있어요. 뭐예요? 이 염력이라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완전히 제가 좋아하는 요소들의 어떤 집합 같은 걸로 작업을 한 작품이 염력이라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아, 이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거긴 한데 정말 초기에 내놓으셨던 단편 작품 중에 네.
D의 과대막상을 치료하는 병원에서 막 치료를 끝낸 환자가 보는 창밖 풍경. 네. 이 작품을 보고 싶어하는 팬들이 사실은 되게 많거든요. 네네. 공개하실 생각이 있으실까요? 제가 전혀 없습니다. 왜죠?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작품이 한 21살, 2살 정도에 만들었던 작품인데, 어떻게 보면 21살의 연상호가 만든 작품이고, 네. 거기에는 그냥 21살의 연상호가 그냥 그대로 네. 있는 작품이에요. 네. 보여주시면 되잖아요. 그 21살의 연상호가 싫더라고요, 제가. 너무 싫어가지고. 왜냐면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공명심과 겁먹과 그런 것들에 그냥 어떤 거 똘똘 뭉쳐 있는 상태에 나온 작품이어서 그거를 보는 것 자체가 너무 괴롭고 그래서 사실은 한 번 어디서 상영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 상영 이후로는 다시는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보고 싶습니다. 그때 연상호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연상호도 있는 거니까. 뭐 물론 그렇죠. 네. 물론 그런데 그거를 남들한테까지 보여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 말고 뭐 다른 거 재밌는 거 하시는 게 있을까요? 평소에?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취미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가지고 뭐 대부분 이제 일을 안 할 때는 뭐 집에 가서 뭐 아이들하고 좀 시간을 보내거나 뭐 아이들이 관심 있어 하는 거 좀 들어보는 편이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아까 뭐 그렇게 짜투리 시간에는 뭐 예를 들자면은 뭐 프라모델을 만든다든가 뭐 그런 적인 일을 했는데 웬만하면 좀 그 짜투리 시간을 좀 건설적인 데 좀 써야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왜냐면 엄청 다작을 하시잖아요. 정말 쉬지 않고 지옥2도 이제 하반기에 곧 나오고 영화 계시록도 찍고 계시고 네. 또 5월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뭘까요? 올해 하는 프로젝트는 사실은 꽤 오래전에 준비했던 대본이 있는데 이제 네. 그 대본이 물론 이제 제가 연출을 하는 작품은 아닌데 그 대본으로 다른 감독님과 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근데 아마 이제 국내 프로젝트는 아니고 이제 해외에서 하는 프로젝트인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돼가지고 한 5월 정도에는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적당한 존중과 조롱을 받으면서 오래 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밝히신 적이 있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이실까요?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존중만 받으면서 하고 싶죠. 근데 그거는 뭐랄까 존중만 받는 삶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좀 들뜨는 삶인 것 같아요. 예. 그건 사실은 오히려 좀 그렇게 행복한 삶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좀 들뜨는 삶보다는 그냥 할 일을 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조롱이 없는 거는 사실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인간 세계에서는. 특히나 이쪽 업계에서는 사실 네. 힘들죠. 네. 곧 지옥2도 나오고 뭐 영화도 찍고 계시다고 했고 새로 준비하시는 것도 있다고 하니까 다음에는 또 어떤 세계로 우리들을 초대하실지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연상호 감독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